20세기는 안보건 경제건 줄만 잘 서면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만 국가 대 만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는, 국경 없는 전쟁을 하는, 따라서 경제전쟁, 정보전쟁, 이것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여기서 최고 정보기관이 꼭 필요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그것은 무엇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국가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의미가 사실은 국가정보기관이 설치한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금년 3월 2일 문화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진짜 프로정보기관이자 대북 최고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 스스로 프로 최고입니까? 대북 전문가입니까?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 경험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전임 국정원장처럼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구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최고의 프로, 대북 최고 기관 이런 걸 주창하시는 원장 후보자가 만약 국정원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인사들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한 사람도 데려갈 생각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죠. 그걸 이병기 국정원장은 지켰습니다. 대개 보면은 정치 캠프에 들어갔다가 국정원 출신들이 도예생 캠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한 자리 해가지고 들어와요. 원장으로 차장으로. 들어와서 외부 인사들을 데려오니까 우리 국정원이 아기다툼하고 상호 음모하고 그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명도 안 데리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육사생도로서 5.16 쿠데타 지지 행진에 참석했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간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강영훈 육사 교장 등 그걸 반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육사 출신이고 5.16 군사 쿠데타 지지 행진을 하시고 아무 생각 없었다. 생도했으니까. 26년간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장 후보까지 왔어요. 또 2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5.16 쿠데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솔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60년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아직도 정의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사사로운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사로운 생각. 그러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은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게 연구가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 교과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과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솔직할 때 솔직하신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병호 후보자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에이펙 총회 때 제가 공보수석 때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얘기 나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탁월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저도 진짜 보고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맞는 역사관을 가져야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사롭게 생각한 겁니까? 뭐 정치 개입 이런 건 사과를 하면서도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을 밝히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두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런데 그건 검찰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정원의 언론이 언론 플레이 공작을 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예, 보도 봤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됐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공작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용이 있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에 가서 원장이 되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 20.5%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으며 79%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응답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3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정원도 탈북자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탈북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탈북자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주관이 대체로 현재까지는 통일부와 행자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으로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생각을 해서 추진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못된 게 아직도 50년대 60년대식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하면 정신력으로 싸우라는데 정신력만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소도 유물을 줘야 가는 겁니다. 밥도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저 상대방이 지금 미사일 쏘고 총질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돌멩이 던질 겁니까? 제대로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네. 제대로 하려면 뭐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정신력으로만 할 겁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원장으로서도 손 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야당 우리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장 계시면 대통령 옛날에 과거의 국정원장들은 매주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또 가끔씩은 우리 야당 우리 지도자분들, 야당 의원님들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직접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많은 국정원장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야당 우리 대표님들 뭐 의원님들 만나는 거 상당히 거부감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의 국정원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휴대폰 감청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미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거 왜 대한민국만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 문병호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런 속담 아시죠? 네.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장을 담그는 겁니다. 그럼 장을 담궈야죠. 구더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 지금 재임 중에 정말 이 통일법 개정하는데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생각입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의 해야 할 아주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이 서려면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한번 나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